둘리셋 따다가 엮었어요. 검주의 시선 송검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송문주입니다. 네, 순박한 도시남자. 좀 전에 광고 나온 거 있잖아요. 네, 토마토는 광주 그게 뭐예요? 그러게요. 저도 광주 옆에 살지 않았어요? 네, 전 나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네. 가깝잖아요. 네, 광주에서 학교도 다녔는데 저도 그 광고가 경기도 광주하고 또 제가 광주가 헷갈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도 이렇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참,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 손 변호사가 주목한 금주의 시선은 뭡니까? 아, 요즘 부동산에 관한 이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에 덩달아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중개 수수료. 예, 이렇게 좀 비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저도 3개월 전에 이제 가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살게 돼가지고 집을 좀 넓은 집으로 옮기는데 이사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내려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솔직히 좀 아깝죠.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근데 그분들 들으면 굉장히 서운하시는 그렇죠. 얘기지만 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좀 서운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포장이사 하는 분들 뭐 5명에서 7명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그 서비스 비용하고 중개사분들이 하는 서비스 비용하고 비교해 보면 중개 수수료가 훨씬 많은데 또 이제 그 중개사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가 약간 박하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중개 수수료는 그 요율이라 그럽니까? 그게 정해져 네. 있죠. 네.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중개 수수료율을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 중개 수수료율이 사실은 상한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상한. 상한. 그래서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요율을 정해놓은 거니까 중개 수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네요. 예, 거기다가 또 요율 자체가 그 금액별로 그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높은 구간에 있는 경우에는 요율 자체를 높게 책정을 해놨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뭐 2배 가까이 뛰었다 하게 되면서 수수료도 뭐 2배 이상 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죠. 집값을 전제로.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보면 그 부동산 가격이 2억에서 6억 미만이면 그 상한이 0.4%를 곱해서 책정하게 돼 있고 0.4. 예. 네. 6억 원 이상, 네. 9억 원 미만이면 0.5%를 곱하게 돼 있고 9억 원 이상이면 0.9%를 확 뛰네. 예. 네. 그 당시에는 9억 원이면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 뭐 부동산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수료를 더 높게 책정하는 식으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중개사들하고. 네. 그러니까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부동산 가격이 낮은 서비스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거래건이. 거기는 그 좀 요금을 낮추고 예.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높은 데 있어서는 좀 수수료를 높여서 그 좀 서로 차이점들을 메우는 그런 협상을 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 10억 이상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전세 또는 매매 거래에 있어서 사실 그 수수료라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전세나 매매는 똑같아요? 수수료 비율은 좀 달라요? 예,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요율을 곱하는 거니까 네. 그 전세금 또는 매매 대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옛날에 6억일 때 0.5%면 네, 300만 원? 300만 원이죠. 근데 양쪽에 300씩 받는 거죠? 그렇죠. 구매자와 근데 파는 이제 사람 공이. 중개사분들이 양쪽을 다 대리할 수는 있지만 실제 양쪽을 다 대리하는 경우는 뭐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일 거고 대부분 한쪽만 대리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300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300을 받았는데 네. 이제 그 똑같은 집이 네. 9억이 됐다. 네, 그러면 0.9? 0.9를 곱하죠.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그러면 800만 원 음. 가량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2배 이상 올라간 셈이 되죠. 요율 때문에. 엄청 비싸네. 네. 근데 이제 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이게 상한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소비자들하고 상한 아래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수수료가 책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정부가 제시한 상한이 가격의 기준이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 인상의 압박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557번 서시는 분인데요.
모두들 최고 상한가로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하셨는데 또 그런 거 쉽겠죠 사실은. 네, 그러고 싶죠. 그러니까 중개사분들이 그 소비자, 그러니까 그 전세를 구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강하게 어필하지 않으면 뭐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니까 이대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최고 상한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래 이제 부동산 값이 갑자기 많이 올랐으니까 네. 수수료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너무 이게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과거하고 달리 그 중개사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좀 지금 굉장히 좀 그 굉장히 부동산 정보라는 게 쉽게 접근이 가능한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중개사분들이 그 매물을 찾아주고 지역에 이제 그 구매자한테 적합한 매물을 찾아주는 역할, 그리고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뭐 부동산 등기부라든가 뭐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매치시켜주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수료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아파트 거래거든요. 네. 그 아파트에 대한 정보는 이미 다 인터넷으로 올라와 있고 전세가조차도 대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그 집에 가서 들어가서 그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옆에 있는 역할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포장이사하고 사실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포장이사 하는 분들이 땀 흘리고서 하루 종일 하는 역할에 비해서 이제 중개사 하시는 분들의 역할은 너무 작은데 비용은 더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중개인이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이 있는 데서 계약을 쓰면 네, 그 이제 보증을 좀 더 받는 건가요? 보정이라는 것이 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전세 보증금이나 뭐 네, 이런 것들이. 부동산 중개인들이 보통 손해보험에 들어가 있어서 예. 대략 1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이제 손해배상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그런 이제 안전책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 거래에 있어서 이제 요새는 등기 체제가 원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또 대부분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개사분들이 역할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집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직접 만나서 중개인 없이 네. 계약서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그 보증은 못 받는 건가요? 예, 그거는 두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이제 민사상의 분쟁이 생기는 것이고 중개인이 역할을 했을 때는 중개사가 이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것이고 소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수료가 이제 과거에 비하면 절대치는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요율은 네. 그대로지만. 네.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수입은 많이 늘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건수가 너무 적거든요. 최근에 사실 그러니까 뭐 어떤 기사에 보니까 그 단지에 부동산 중개 사무소가 50개 정도가 많아요. 있는데 엄청 많아요. 거래 건수는 4건밖에 없었답니다. 한 달 사이에.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한 건당 수수료가 높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그 지금 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게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어떤 뭐 굉장히 그 기반을 잘 닦고 있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밑에 뭐 사무 보조 요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싹쓸이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거의 그런 뭐 중개 거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들 불만이 있고 네. 또 중개하시는 분들 중개하신 분들 그렇죠. 불만이 있는데 그럼 뭐 해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대로 둘 그렇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가 간접적으로 이 부동산 거래 시장에도 미치게 되는데 예. 저는 부동산 거래가 양이 늘어나면 양은 늘리고 수수료는 현실화 시켜주면 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지금은 부동산 거래는 적은데 또 부동산 가격은 높아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부담은 또 소비자가 높게 받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 매매 거래 외에 전세 거래에 있어서 어렵게 이사하는 거거든요. 네. 이사 전세금도 굉장히 올라가 네, 있어서 네, 전세금 네. 구하기도 어려운데 또 수수료까지 높게 책정이 돼 있어서 그것도 내야 되는 부담을 지금 소비자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대 흐름이 달라지면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돼 있는데 그게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존재해야 될 이유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자, 금주의 시선 오늘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문제를 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송금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